원자와 전기력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일단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통해 전자가 공전을 한다. 이거는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겠죠. 두 번째, 플러스 띄는 전하의 바다에 마이너스 입자, 전자가 박혀있는 모형, 원자 모형은 톰슨의 원자 모형이고요. 마지막,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임의의 궤도를 돌면서 원운동하는 거는 러더퍼드 모형이 됩니다. 그 시간 순서대로 제안을 해보면 톰슨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은 러더퍼드, 그 다음이 보어의 원자 모형 순서가 되겠죠. 참고로 톰슨에서 러더퍼드로 옮겨갈 때는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다에서 가로 넘어갈 때는 전자가 이제 에너지 준이라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그 궤도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1번, 정답은 4번. 2번입니다. 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기억봅시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에 띈다. 지금 보면 세 가지가 전부 다 톰슨 때 전자가 최초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전자가 발견된 이후의 내용을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에 띈다는 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원자 중심에는 원자핵이 존재한다. 지금 보면은 톰슨 모형은 원자핵 발견 전이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는 원자핵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점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 니는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지금 보면 이때부터 이 돌턴의 원자설부터 최초로 원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돌턴인데 그때도 중성 입자라 그랬어. 공통적으로 중성은 다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톰슨 모형에서도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띄는 영역이라는 거를 제안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원자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짝꿍이 맞으니까 중성. 마찬가지로 원자핵도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원자는 중성을 이뤄야겠지. 이거는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톰슨이 발견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질량은 원자핵보다 작다. 그렇죠. 전자는 질량이 이제 수소 기준, 수소 원자핵보다 전자는 약 1800배 더 작아요. 맞는 말. 디귿, 원자핵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 아니죠. 전자는 원자핵과는 별개지. 원자핵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니까. 일단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원자를 구성한 입자다. 원자 속에 원자핵과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맞는 말. 5번. 전하를 띠는 다른 입자에 의해 전기력을 받는다. 지금 보면 얘네가 원운동하는 이유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전기력을 받으면서 원운동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이지.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음극선 실험 장치를 나타낸 거고요. 진공에서 이제 고전압을 걸면 음극 쪽에서 빛이 나오는데 이거를 음극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음극선이 플러스 극 쪽으로 뛰고 있다. 이런 사실이 뭐였어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다. 요게 이제 결론이었죠? 같이 볼게. 기억. 음극선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여기서 전자기파는 3나노 가면 나올 텐데 전자기파는 입자가 아니에요. 파동입니다. 파동. 근데 얘는 입자잖아. 그러니까 전자기파랑 음극선은 관련이 없어요. 니은. 음극선은 전기력을 받는다. 받고 있어. 인력을 받으니까. 이쪽에서는 인력. 얘가 끌어당기니까. 이쪽에서 밀어내는 청력을 받으니까. 얘가 아래로 휘었겠죠? 맞는 말. 음극선은 플러스를 띈다. 만약에 플러스를 띄려면 위로 휘어야 되겠죠? 근데 아래로 휘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에 띄는구나 하시면 되겠지. 디귿은 땡. 정답은 2번. 5번입니다.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쐈더니 이런 산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 실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 실험 결과로 우리가 모든 물질은 톰슨 모형이 아니고 이제 금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고 모든 원자들은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작용한다. 그래서 그냥 직진할 때는 이제 원자핵과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대. 이렇게 간 거였고요. 원자핵에 근접해 있던 알파 입자가 이런 식으로 산란을 하는 거였죠. 1번 원자핵은 플러스진다. 플러스니까 알파 입자도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띠는 알파 입자가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 주변에 갈 때 서로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저렇게 산란이 일어나는 거였죠. 맞는 말. 2번 원자 중심에 원자핵이 존재한다. 이 실험 결과 원자 모형이 이제 원자핵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낸 거고요. 3번 원자 내부 공간 대부분 비어있다.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빈 공간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직진해서 지나가는 거고요. 4번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의 질량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빈 공간을 지나갈 때 천자랑 부딪힐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부딪혀도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5번 원자핵의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과 똑같다. 우리가 원자핵의 전하량은요 원자핵 내부의 양성자 개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ZE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때 얘는 원자 번호고요. 근데 이제 전자는 그냥 마이너스 2거든요. 다르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이 잘못됐으니까. 6번입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금 원자핵에 가깝게 입사된 알파 입자의 진행 경로를 나타냈다. 옳은 것은 기억. 알파 입자가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산란각이 커진다. 여기서 산란각이라는 거 휘는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원자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기력을 더 강하게 받으니까 더 많이 휘겠죠? 맞는 말이고요. 니은 알파 입자와 원자핵의 전하는 종류가 다르다. 둘 다 플러스니까 밀어낸 힘이 작용을 했겠죠? 틀렸고요. 디귿 알파 입자의 질량은 금 원자핵의 질량보다 크다. 지금 보면 알파 입자가 결론적으로는 헬륨이었잖아요. 오늘 나이는 헬륨입니다. 그리고 금 이렇게 봤는데 둘이 충돌을 할 때 누가 지금 튕겨나가고 있어요? 알파 입자가 튕겨나가잖아. 그 이유는 얘가 무거우니까. 우리가 보통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 부딪히면 가벼운 놈이 훨씬 많이 날아가니까. 자, 알파 입자가 더 많이 지금 튕겨나가는 입장은 알파 입자니까 이놈의 질량이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거꾸로 됐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1번. 7번입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을 때 톰슨 모형에 따라 예측된 결과고 나는 실제 실험 결과와 이에 따른 원자의 구조를 나타냈답니다. 1번. 가에서 얘네들이 직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서도 직진하는 이유는 전자랑 부딪힐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전자만 들어있잖아. 근데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부딪혀도 그냥 알파 입자가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진하는 현상은 톰슨 모형에서도 설명이 돼요. 전자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뚫고 지나가는 거야. 2번 나에서 알파 입자가 대부분 직진. 그럼 나에서는 왜 직진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에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대부분 이 원자핵 부분을 제외하면은 빈 공간이니까 뚫고 지나간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8번입니다.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죠. 니은 전기적으로 중성의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와 같다. 우리가 원자핵의 전하량 은 플러스 Z이었는데 이때 이 Z가요 원자 번호인데
이 원자 번호란 건 양성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원자는 중성인데 전자라는 건 애초에 중성이 되려면 전자의 개수만큼 원자에게 전하량만큼 전자가 있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3번이다. 원자핵이 플러스 3이면 속에는 양성자 3개가 들어있는 리튬이 되겠죠? 이 리튬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전자가 3개 들어가면은 플러스 3, 2, 마이너스 3, 2 해서 제로 중성이 되는 거지. 맞는 말이고요. 디귿.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에 원자의 구조가 유지된다. 지금 보면은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핵은 플러스니까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잖아. 그럼 서로 이제 잡아당기면서 얘가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니까 원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 정답은 5번. 9번입니다.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보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톰슨은 원자핵을 알아낸 게 아니고 톰슨이 알아낸 거는 전자예요. 원자핵을 알아낸 사람은 러더퍼드가 됩니다. 기억은 틀렸죠? 니은. A는 음극선 실험이다.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 바뀐 거예요. 음극선 실험은 이전에 우리가 돌턴이라는 원자 모형이 있었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입자 형태만 주장한 게 돌턴이고요. 돌턴에서 톰슨으로 바뀔 때 음극선 실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고요. 여기서 일로 갈 때는 A, 이거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되겠죠. 틀린 거지. 마지막 디귿. B. 이 모형은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됩니다.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원운동한다.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요. 맞는 말. 정답은 2번. 10번입니다. 전하량이 플러스 Q, 마이너스 2Q인 A, B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 적용하는 전기력인데 우리가 전기력이란 건 쿨롱 법칙을 쓰는 거였죠. 쿨롱 법칙에 따르면 쿨롱 상수 붙고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어리라고 놨을 때 거리의 제곱 곱하기 양쪽에 전하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2Q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전하량 크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때 둘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같은 극의 힘으로 서로를 당기고 있을 겁니다. 기억. A, B는 서로 당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B가 받는 전기력보다 크다. 아니죠.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얘는 B가 A를 당기는 힘. 이거는 A가 B를 당기는 힘. 이 힘의 크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틀린 거고. 마지막 디귿.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은 얘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전기력은 감소를 해야 되겠지. 전기력은 가까울수록 세지는 힘이에요. 맞는 말. 정답은 3번. 11번입니다. 현재 전하량이 각각 3Q, -Q인 그리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받는 힘의 크기가 F래요. 자, 그럼 F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F는 얼만큼 떨어져 있을 때 3Q제곱 정도 크기를 갖는 힘이 F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둘이 접촉을 시켜요. 자, 접촉을 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얘가 왜 플러스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가 많으면 전자가 아예 많은 게 아니고 전자가 얘가 플러스인 이유는 전자가 부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중2 때 배우잖아요. 우리가 원자핵이 만약에 플러스 3이면 전자가 3개가 들어가면 이제 중성인 원자가 되는 건데 이 친구가 이제 뭐 마찰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전자 하나 잃어버렸어. 플러스 3은 그대로고요. 전자가 하나 나갔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원자핵은 플러스 3.
전자는 합쳐서 2개니까 마이너스 2 해주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1짜리인 입자가 되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얘가 플러스 3Q인 이유는 전자가 모자라기 때문이고 얘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럼 접촉을 시키면은 얘네 둘 다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야. 그래서 붙은 순간부터 전자가 막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그럼 교류를 하면은 그냥 전자랑 합쳐주면 돼요.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 2Q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붙였다 뗐잖아. 붙였다 뗐으니까 절반 이렇게 나눠 갖는 거야. 2R로 또 늘렸대. 자, 그럼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전기력을 계산을 해보면 이때의 new 전기력은 2R이니까 4R 제곱이 될 거고요. K는 똑같은 거고 Q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문제에서 R 제곱분의 3Q가 F였잖아. 몇 배 줄어든 거예요? 12배 줄어든 거잖아. 그래서 이때 힘의 크기는 12분의 1 F가 되면 됩니다. 정답은 A랑 B, 새로운 전하량은 각각 플러스 Q, 플러스 Q. 전기력은 12분의 1 F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2번입니다. 각각 마이너스 Q, 플러스 Q, 플러스 Q의 전하를 가진 세 전하가 존재를 하고요. 동일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이때 전기력을 크기를 비교해라. 이런 거 할 때 사실 쿨롱 법칙 쓰는 건데 어차피 거리가 R로 돼 있고 뭐 Q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뭐죠? 한번 연습 삼아 A 입장에서는 B한테는 끌어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B가 얘를 당기는 힘은 오른쪽. 근데 C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C도 A를 오른쪽으로 당기겠지. 그러면 둘 다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라 가져가면은 이렇게 써주면 될까요? 원래는 앞에 K 붙이고 B랑은 R 떨어져 있으니까 R 제곱 그리고 전하량만 곱하면 EQ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쓰라는 건데 어차피 K, R, Q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숫자만 쓰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 2 되겠구나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어차피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C가 당기는 거는 거리가 2배니까 4R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QQ니까 1이지 뭐. 그럼 대충 계산해보면 4분의 9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B가 받는 힘은 B 입장에서는 B는 A를 왼쪽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근데 어차피 크기만 비교하는 거에 큰 의미는 없어요.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R1 Q, EQ니까 2 마이너스 2 C는 B를 밀잖아. 왼쪽으로 밀 거 아니야. 마이너스지 뭐. 한 칸 1 EQ, Q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지막 C는 A로부터 끌려가죠. 왼쪽으로 끌려갈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왼쪽 마이너스 2칸 4 QQ니까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B는 C를 오른쪽으로 밀겠죠. 플러스는 밀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밀겠지. 그러면 오른쪽 한 칸 1 EQ Q 2 이거는 2분의 4니까 이거는 2분의 3 정도 나오겠네요. 이제 최종적인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벡터니까 이거는 4가 제일 크겠죠? B가 받는 힘이 제일 커야 되고 4분의 9랑 2분의 3 4분의 고치면 4분의 6이니까 A가 더 세야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간략적인 비교만 하면 되면 굳이 R, K, Q 다 쓸 필요가 없겠죠?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전한 A, B, C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D, E, D니까 거리는 똑같이 D, D겠네요. B, C는 플러스 전하고요. 전하량이 똑같다. 그러면은 그냥 전하량 똑같다니까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Q, 이것도 플러스 Q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때 B, C가 받는 전기력은 X방향 둘 다 오른쪽이고 이때 크기는 B가 받는 건 EF, C는 F라고 합니다. 그럼 A의 전하량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B 입장에서 그려보면은 B는 C는 둘 다 플러스다 보니까 서로 밀잖아. 그럼 B는 C한테 왼쪽으로 밀려놔야 돼요. 밀릴 때 왼쪽으로 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B가 받는 힘은 오른쪽이잖아. 그러려면 A가 B를 어떻게 해야겠어? 오른쪽으로 힘을 줘야 돼. A가 B를 오른쪽으로 힘 줘야 됩니다. 그럼 A가 B를 오른쪽으로 힘 주려면 이놈도 플러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이제 니은 A의 전하량은 B의 6배다. 그러면 얘가 6Q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거 이제 딱 봐도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라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전하량을 플러스인 거 알아냈으니까 QA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면 B에 대해서 B 입장에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B 입장에서는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1. 그리고 전하량은 QAQ가 되겠죠. 왜 빼기냐면 C는 B를 왼쪽으로 밀까요? 한 칸, 똑같이 한 칸. 이거는 QQ지 뭐. 이게 EF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C 입장에서 써볼까? C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도 다 플러스니까 C 입장에서는 A가 C를 오른쪽으로, B도 C를 오른쪽으로. 오늘 A랑 C는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4. 전하량은 Q겠죠, 뭐. 더하기. 왜냐면 B도 C를 오른쪽으로 비니까 이건 한 칸. QQ지 뭐. 이거는 F잖아요. 이 밑에 거에 2 곱한 게 똑같으면 되는 거네. 그러면 2 곱하면 얘가 2로 바뀔 거고요. 여기 앞에 2만 붙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두 개가 똑같다, 위아래가 똑같다 해놓으면 Q가 또 필요 없잖아. 나머지만 이제 체크해보면은, 2분의 QA 더하기 2Q랑 QA 빼기 Q랑 똑같은 거니까 넘길 거 넘기면 2분의 1 QA가 이거 넘기면 3Q죠. QA는 6Q네. 맞는 거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마지막 디귿.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3F다. 이거 뭐 계산해 보셔도 되는데 이거 한번 봐봐. 그럼 C 입장에서 어차피 이제 A 입장에서 한번 그려보면은 A 입장에서는 플러스니까 힘을 왼쪽으로만 받겠죠? 자, 그러면은 세 개를 묶어봐. A 플러스 B 플러스 C 개로 보면 특징이 내부 힘은 무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 힘이란 건 A가 B한테, B한테 A가 이런 거를 내부 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작용 반작용이다 보니까 C가 B를 미는 힘은 B가 C를 미는 힘이랑 방향만 반대니까 상쇄. A가 B를, B가 A를 방향만 반대, 상쇄. C가 A를, A가 C를 방향만 반대니까 상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로 묶으면 힘이 0이 나와야 돼. 묶었을 때 오른쪽으로 3F니까 합쳐서 0이 되려면 그냥 보지도 않고 왼쪽으로 3F겠구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돼요. 물론 이제 직접 이렇게 쿨롱 법칙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3F가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 A 입장에서 한번 그냥 해보기만 하면 되죠. A 입장에서는 둘 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그럼 B랑 A는 한 칸 떨어졌으니까 1. 이제 6Q인 거 알아낸 거죠? 6QQ잖아. 또 빼기. 어디 갔어? 이제 C가 A를 미는 거 두 칸 떨어졌으니까 4. 이것도 6QQ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4 곱하면 24니까
4분의 30Q제곱이 되겠죠. 이걸 F로 쓰는 건데, 여기서, 이거 하나 계산해봐야겠죠? 이거는 6Q니까, 이거 5Q잖아, 5Q. 5Q제곱이 2F네요. 5Q제곱이 2F니까요. Q제곱이 5분의 2잖아. Q제곱 대신에 5분의 2F를, Q제곱 대신에 5분의 2F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 4분의 30 곱하기 5분의 2F 넣으면 6, 2, 3F네요. 뭐 이제 직접 해보셔도 나올 건데, 처음에 딱 보이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맞겠죠? 어쨌든 정답은 4번. 14번입니다. A를 제로인 지점에 고정시켜 놨더니 B가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B는 무조건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당기면 왼쪽으로 가겠죠. 오른쪽 간다는 건 밀었다는 거니까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니까 B는 플러스겠죠. 기억은 맞는 말. 니은 등가속도 운동 하자는 건데, 지금 전기력이니까 이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살짝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체가 힘을 받으면 그만큼 F는 ma에 따라서 R자를 받으면 가속도를 받냐, 요건데요. 등가속도 운동 한다는 건 힘이 일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힘이 일정한지 봐봐. 얘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받는 힘이 F였다면 여기서 받는 힘은 전하량은 그대로인데 거리가 2배가 되면 힘이 4분의 1배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면요 9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전기력이란 건 거리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거리가 2배가 되면 힘은 4분의 1배, 3배가 되면 9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갈수록 힘이 떨어지잖아. 멀어질수록 힘이 떨어집니다. 그럼 가속도도 떨어지는 거야. 등가속도는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해는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의 2분의 3배다. 라는 건데, 바로 몇 배예요, 이거? 4분의 9배가 되겠죠? 틀렸지.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됩니다. 4분의 1은 9분의 1에 2분의 3배가, 4분의 9배가 되겠죠? 15번입니다. 그림가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A가 저울이 0을 가리키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얘를 여기다 이제 어떤 대전된 물질 X를 갖다 두면은 뭐 청력이 발생되면은 밀 거 아니에요. 그럼 미는 만큼 얘가 밀려나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많이 돌아갔다. 힘을 세게 받았다. 그러니까 힘이 세게 받을수록 더 많이 돌아가겠죠. 그 돌아가는 정도를 가지고 전기력을 측정했던 실험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그림을 보니까 A와 같은 전하량으로 대전된 금속구 B를, 그러니까 이제 A가 마이너스였으니까 B도 마이너스였다는 소리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청력 받아서 얘가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니야. 그래서 1cm일 때 눈금이 16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기억, B는 마이너스를 띈다. 맞는 말이겠고요. 니은. 전하량을 2배로 하면은, 자, 전하량만 2배로 했어요. 전하량을 2배로 하면은 전기력도 2배가 되겠죠? 그러면 눈금은 32가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마지막 디귿. 거리를 2cm로 바꿨다. 거리가 2cm면은 원래 거리에서 2배 된 거잖아. 그럼 거리가 2배가 되면 전기력은 4분의 1배가 돼야지. 눈금은 4가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4번. 16번입니다. 전자 A, B는
원자핵을 각각 다른 두 궤도에서 원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A보다는 B가 더 멀어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기억, 원자핵 내부에는 양성자가 2개 들어있다. 일단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여야 되겠지. 전자가 2개니까 플러스 2짜리여야겠지. 그럼 우리가 플러스 2짜리인 친구는 헬륨이 되겠죠. 근데 헬륨 원자핵이 플러스 2짜리 전하량을 갖고 있는 이유는 양성자가 2개 들어있기 때문이지. 맞는 말이고요. 니은 A, B는 인력을 받는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들은 마이너스니까 인력을 받는 게 맞죠? 마지막 디귿.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은 A가 B보다 크다. 전하량이 똑같을 때 가까울수록 힘이 세니까 A가 더 가깝잖아. 안쪽 궤도에 있으면 더 크겠죠. 5번 디귿도 맞고요. 정답은 5번. 17번 바로 갈게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중력도 작용하지만 전자 운동할 때는 전기력만 따져요. 이유가 뭐였어? 지금 보면은 원자핵이 플러스고요. 여기에 전자가 있어요. 그럼 이때 사실 두 가지 종류의 힘을 받는 거야. 만류 인력, 중력도 존재하고 전기력도 작용을 하는 건데 일단 만류 인력의 경우는 전기력 같은 경우는 거리랑 전하량만 따지면 돼요. 근데 만류 인력, 중력은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 만류 인력식인데 중력은 mg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원래 공식이 이게 좀 더 폭넓은 중력 공식이고 이거를 지구 버전으로 바꾼 게 이 밑에 식이 됩니다.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어쨌든 질량의 비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아.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중력을 그냥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우리가 원자를 다룰 때는 전기력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질량이 너무 작아서. 18번입니다. 원자에 속박된 전자를 원자핵 중심으로 하는 깔때기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때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 기억, 전하량. 전하량은 그대로죠. 여기 있던 전자든 여기 있던 전자든 전하량은 똑같이 2여야 됩니다. 네. 전기력의 크기. 올라갈수록 멀어지는 거잖아.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올라갈수록 전기력은 감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틀린 거고.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인데 우리가 가장 무한대 지점의 에너지를 0이라고 가정을 했었죠. 왜냐면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는 정지에 있는 전자가 기준이라서 에너지 0이라고 설정하면은 우리가 또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 삼으면 0이 되잖아. 여기 아래는 여기 아래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는 0보다는 작아.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음수인 상태를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고요. 스칼라예요, 여러분. 스칼라기 때문에 음수는 작은 게 맞아요. 0보다는 마이너스 10이야, 만약에. 마이너스 10보다는 0이 큰 거지.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 1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전하량이 플러스 Q 플러스 2Q짜리인 대전체 주위에서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거리는 똑같다고 합니다. 기억. 전기력은 나가 가의 2배다. 지금 보면은 거리가 똑같으면은 전하량이 지금 어차피 전자 전하량은 그대로 둘 다 2일 거 아니야. 전하량이 2배인 쪽이 힘도 2배가 되겠죠. 나가 가의 2배가 맞겠지. 맞는 말. 니은. 가에서 대전체를 제거하면 원운동을 계속한다. 이걸 빼. 힘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럼 원운동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등속 운동하면서 쭉 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제거가 되면 가속도도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등속 운동 하겠지.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갑자기 제거가 되면요.
원운동 계속하지 않습니다. 니은 땡. 마지막 디귿. 전자를 대전체로부터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분리시킨다가 속박을 제거한다. 에너지를 0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 전자는 속박이 풀리는 거야. 그럼 누가 더 힘들까? 깊이 있을수록 힘이 세잖아요. 전기력이 셀수록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더 힘들단 말이에요.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힘이 셀수록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나가 더 커야지. 나가 더 힘이 세니까. 정답은 1번 해주실 뻔입니다. 가는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힘 A를 받아 원운동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힘 B를 받아 원운동을 한다. 옳은 것은 기억. 원자 핵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보다 크다. 일단은 원자 핵이 전자보다 질량은 더 큰 게 맞습니다. 수소 기준 약 1800배. 맞는 말. 니은. A, B 모두 힘의 크기가 거리 제곱에 분비한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일단 가에서 주된 힘은 전기력이 되겠죠? 나에서 주된 힘은 중력이 될 겁니다. 행성이니까요. 전기력은 폭넓은 전기력 공식은 쿨록 법칙. K는 R 제곱분의 전하량 QA, QB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 지구에서 중력 말고 좀 더 폭넓은 중력 공식은요. 만류인력 상수, 이거를 이제 만류인력 상수라고 불러요. 에다가 거리 제곱 그리고 A의 질량, B의 질량을 써주면 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 가에서 전자가 원자핵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와 똑같다. 지금 보면은 이거는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게 A잖아. 그럼 전자도 원자핵을 당길 거란 말이에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똑같아야 되죠. 서로가 당기는 힘은 똑같습니다. 정답은 5번. 실력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음극선이 이제 정극 A, B에 닿았을 때 휘어지는 모습을, 나는 음극선이 자석 사이에서 휘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옳은 것은 기억. A는 플러스다. 지금 보면은 음극선이 전압을 걸었을 때 휘려면 음전하를, 음극선은 결국 전자니까 음전하를 띄니까 전기력을 받아서 그런 거겠죠. 이쪽을 휘려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해야지 아래로 휠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은 틀렸지. 니은 음극선은 자기력을 받는다. 지금 보면 우리가 자기력의 정의가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석 사이에서 N극, N극은 trọng력, N극, S극은 인력. 두 번째는 전류와 자석 사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오른손 쫙 펴가지고 엄지 방향에 전류 맞추고 나머지 손가락에 자석 자기장 맞추면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었잖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것도 보면은 자석 사이니까 이쪽으로 자석 자기장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자, 결국 음극선이란 건 전자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이면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전류는 왼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사실 얘가 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손바닥이 위를 보고 있죠? 위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위로 휘고 있는 거예요. 자기력 받고 있는 거 맞고요.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자기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디귿. 음극선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흐름이다. 전자가 흐르는 게 음극선이잖아. 맞는 말.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러더포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나타낸 거고요. 이때 알파 입자가, ABC는 알파 입자가 도달한 세 지점이고 산란각은 A가 C보다 크고 B는 산란각이 없다. 이 말은 A가 더 많이 꺾였다는 뜻입니다. 기억. A, C 중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곳은 B다. 지금 보면은 결론을 보면은 대부분은 직진입니다. 그래서 B가 가장 많은 게 맞아요. 맞는 말. 니은. 알파 입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산란이 일어나는 거죠.
틀린 거고. 디귿. 알파 입자가 산란되는 까닭은 알파 입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이다. 가 아니고요. 알파 입자와 원자 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이겠죠. 청력. 디귿도 땡.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그림 가는 XA, B, C를 같은 간격. 그러니까 뭐 이제 D라고 놉시다. 같은 간격으로 놨고요. 나는 가에서 C 대신에 D로 바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에서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X방향. 플러스 X방향.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하고요. B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B는 마이너스. 이때 가에서 C가 받는 전기력은 0. 나에서 A가 받는 전기력도 0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디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C가 0이려면 일단 C가 뭔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만약에 C가 플러스야. 그러면은 B는 C를 당길 거 아니에요. 만약에 C가 플러스라면 B는 C를 당길 겁니다. 만약에 C가 마이너스면 B는 C를 밀겠죠. 자, 근데 이게 안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상대방 A가 중요해요. 왜냐면 얘 합력이 0이 돼야 되니까 C가 플러스라면 C가 플러스여도 합력이 0이 되려면 A는 C를 밀어야 될 거고요. 이때 얘는 플러스가 나오면 되겠죠? 밀려면 플러스여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C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합력이 0이 되려면 A는 C를 당겨야 돼요. 근데 C가 마이너스여도 A가 당겨주려면 플러스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전기력이 특히 합력이 0이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중요해요.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 B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면은 A는 얘가 이제 이 오른쪽에 있을 때 얘가 얘를 당겼다면 얘는 얘를 밀어야 되고 얘가 얘를 밀었다면 얘는 얘를 당겨야 되니까 A랑 B가 서로 거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는 무조건 플러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A도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을 우리가 좀 전하량을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거리가 지금 1대2잖아.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이 친구는 얘가 Q라면 얘는 4Q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얘가 4Q, 얘는 Q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그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로 묶으면 총 힘의 합력은 0이어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F를 힘 받았다면 이 친구는 A의 합력은 왼쪽으로 F가 되겠죠. 이거까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 한번 볼게요. 나를 좀 보시면 아니다. C까지도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A가 플러스인 거 알아냈으니까 B가 힘을 오른쪽으로 받으려면 한번 생각해보자. B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A는 B를 당겨야 돼요. A가 B를 당길 거 아니야. 근데 합쳐서 결국에 힘이 오른쪽이어야 되니까 C도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겠지. 왜냐면 C가 B를 A보다 더 세게 당겨줘야 결국에 합쳐서 힘이 오른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때 이 C의 전하량은 4Q보다 세야 돼요. 이거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왜요? 이거는 거리가 똑같은데 더 세게 당기려면은 얘보다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C가 가장 세구나. 이거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전하량은 C가 A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A보다 커야 당길 수 있죠, B를. 그래서 니은은 일단 맞는 말이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C 대신에 D로 바꿔 제일 센 놈을 치웠네요. 제일 센 놈을 치웠더니 이번에는 A가 0이래. 그럼 봐봐. 아까 똑같은 조건이야.
B는 A를 당길 거야. 근데 0이 되려면 D는 A를 밀어야 돼요. 그럼 밀려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겠죠. 그 다음 그럼 이제 기억이 해결이 된 거죠? 플러스였으니까 똑같네. 틀린 겁니다. 그럼 이제 디귿만 확인해 보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전화량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이거는 사실 A를 잘 보면은 해결이 벌써 됐어. 왜냐면 A 입장에서는 원래 왼쪽으로 힘을 받았잖아. 그쵸? A 입장에서는 원래 어차피 C, D나 둘 다 플러스니까 여기에서 원래 C가 A를 왼쪽으로 밀고 B는 항상 A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었죠? 이때 앞에서는 C가 밀고 있을 때는 C가 더 힘이 세니까 왼쪽으로 힘을 댔어. 근데 여기서 B는 바뀐 게 없잖아요. B는 똑같이 당기고 있는데 B를 D로 바꾸니까 0이 돼버렸어. 그럼 D가 세다는 거야? A가 세다는 거? C가 세다는 거예요. C가 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조건을 좀 찾아보면은 C는 진짜 제일 센 놈이구나. 이 조건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0이 되면 얘는 상관없어요. 얘가 당기는 힘이랑 얘가 밀어내는 힘이 똑같아야 되는데 0이 되려면 여기서는 얘가 Q였잖아. 근데 거리가 2배 같은데 힘이 똑같으려면 얘는 4Q짜리구나. 이렇게 전화량까지 다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디귿. 나에서 B가 받는 전기력. 자, 지금 보면 그럼 B 입장에서는 이 나의 B 입장에서는 둘 다 A도 B를 당기고 D도 B를 당길 텐데 둘 다 4Q잖아. 똑같네, 당기는. 얘도 멈춰야 되겠네요. 얘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럼 디귿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니은 하나만 맞으니까 2번 해주시죠.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를 고정시키고요. 이때 D 지점에 X를 놨더니 X가 멈춰있다 이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똑같아요. 자, 이제 가운데 얘랑 얘 사이에 X가 나왔잖아. X는 별로 안 중요해요. A랑 B만 보면 되는데 멈추려면 A가 X를 당겼다면 B도 당겨야 되고요. A가 X를 밀었다면 B도 밀을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둘의 전화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였다? 그럼 B도 플러스여야 되는 거야. 만약에 A가 마이너스였다면 B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전화량의 크기는 거리가 1대2 차이 나잖아. 얘는 Q라면 이 친구는 4Q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내려오는 겁니다. 둘 중에 아무 가정이나 써도 돼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라고 나와. 여기서도 플러스겠죠, 뭐. 자,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기억. B가 A의 4배다. 얘는 Q고 얘는 4Q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 내려와 봅시다. 여기에 Y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Y는 플러스래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럼 봐봐. B가 플러스였다면 얘를 밀 거야. 근데 엄청 세게 밀겠죠. 우리가 얘가 2칸 떨어져 있을 때 힘이 똑같을 건데 한 칸이었으면 엄청 세졌겠지? 그 다음에 A도 플러스니까 A도 Y를 밀 거예요. 어쨌든 A가 Y를 미는 힘, B가 Y를 미는 힘.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B가 밀어내는 힘이 훨씬 세야 됩니다. 그지? 왜냐면 원래 B가 전화량이 센데 이제 가깝기까지 하나 B 쪽으로. 그러면은 계산 안 해봐도 돼요. B가 훨씬 크다는 건 확실해. 근데 Y도 정지를 해야 된다잖아. Y가 정지를 하려면 이제 X가 Y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당겨야 되겠어, 밀어야 되겠어. 지금 이쪽 왼쪽으로 갈 힘이 훨씬 센 상황이니까 얘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X가 Y를 오른쪽으로 어떻게든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Y가 플러스니까 이 친구도 플러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A와 X는 서로 똑같은 전화다. 둘 다 플러스니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디귿 전하량인데요. 뭐 이거 이제 계산해보면 되죠. 이거는 이제 R이랑 K 이런 거 다 쓰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숫자 놀이만 하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가정일 때를 비해 그럼 A가 Y를 미는 거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제곱해서 4 A의 전하량을 Q였죠. Q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뭐 QY까지 뭐 적어도 상관없는데 뭐 나중에 다 지워지니까 상관없어요. 일단 써볼게. 그 다음에 X가 Y를 여기서는 플러스 C가 오른쪽 한 칸이니까 1 이 녀석의 전하량을 모르니까 QX 그 다음에 QY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마지막 왼쪽 이거 B가 Y를 왼쪽으로 미니까 한 칸 그 다음에 얘 전하량이 4Q잖아. 4Q 곱하기 QY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이게 뭐? 0. 그러니까 QY를 신경 쓸 필요 없다. 항상 전기력 계산할 때는 자기는 빼주면 돼. 우리가 지금 Y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자기 자신은 어차피 웬만하면 사라진 경우가 많아서 그다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것만 계산해보면 QX가 나오겠지 뭐. QX는 계산해보면 QX만 남기고요. 4Q 빼기 4분의 1Q만 남네. 그러면 4분의 15Q가 되겠죠. 2분의 15배가 아니고 4분의 15배니까 디귿도 틀렸네. 그러면은 플러스일 때만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때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였다 쳐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인 상황이면 힘만 바꾸면 돼. Y 입장에서 Y가 어차피 플러스인 건 고정된 값이니까 이 경우에는 B가 Y를 오른쪽으로 당길 거고요. A도 Y를 왼쪽으로 당길 겁니다. 근데 이때 B가 세잖아. B가 더 당김이 세니까 이때 X는 마이너스여줘야 균형이 받겠지. 그러니까 A, B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이 A와 X는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니은 무조건 맞는 말인 거야. 결과적으로는 디귿 하나만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원자와 전기력 문제 다 풀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